대업 시청자 아주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주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아주스틸 함께 볼 건데, 자,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이었죠. 자, 주가가 한 차례 6%가량 상승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겠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좀 이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다들 이 철강주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접하셨을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이 중국에 세배 관세 때리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배경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점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지금 철강 회사들이 사실 이러한 이슈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를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는지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이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지 전반적으로 오늘 잠시 뒤에 전체 공개할 예정이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했던 이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 주 17일 날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를 기존을 7%에서 25%로 3배 인상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철강주들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이든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현재 중국 정부가 이 철강 회사들을 밀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철강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제조업들을 현재 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밀어준다라는 것은 뭐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세금 감면을 통해서 뭐 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이 기존 수요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세계 시장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 중국의 철강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30%나 증가하는 아주 큰 수치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현재 지금 중국의 경기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막대한 제조업의 양을 철강을 찍어내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국으로 수출을 해야지만 이거를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한다? 싼 가격에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자국 내에서는 뭐 미국 철강 회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제조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이번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로 이 시장 추정치가 4%대였거든요. 근데 이걸 훨씬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넘어섰는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소비 판매, 그러니까 판매 부분에서도 하회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지금 난리 났죠. 부동산에서부터는 9%나 감소. 근데 문제가 뭐다? 제조업 투자가 9.9%로 10%가량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DP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다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라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제조업의 투자로 그냥 물건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수출 돌리고,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 일본산 엔저로 인해서 철강 제품이 들어오면서 반덤핑까지 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매에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현재 중국 철강이 뭐 멕시코를 통해서 이 면세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우회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회피하고 있어서 이런 불공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자국의 기업들이 피해받을 수 있으니 관세를 세게 부과하겠다,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현재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검토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세율을 3배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죠.
예, 이 무역법 301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국의 불공정하거나 이 차별적인 무역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수입 품목에 대해서 이 자국 내에서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결국에는 이 철강 회사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랑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철강 수요 중 중국산 비율이 여러분들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0.6%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상 이게 자국 내에 정말 피해가 있나라고 보게 되면 좀 조금 물음표가 된다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번 이러한 목적을 띠게 된 것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첨단 산업, 반도체라든가 AI 이런 거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패권 경쟁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철강주들이 잠깐의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다시 빠지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철강 수요 중 중국산 비중이 0.6%로 사실상 이 반사이익을 한국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애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이 철강이 이 미국의 수출량이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정 한도 내에서 물량을 수출하고 뭐 수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철강 제품은 수출입 공고를 통해서 쿼터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인즉슨 만약에 미국 자국 내에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반사이익으로 한국에 돌아간다라고 해도 이 기존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직접적인 수혜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 쿼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중국의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철강주들이 잠깐 이슈를 받고 올랐지만 실질적인 수혜는 없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중국 제품을 부과하게 되면 국내에게 반사이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었다. 하지만 이게 주가가 지속성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중국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는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주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련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 기대감만으로도 대부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테마주의 특징이 대부분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랑 연관은 없지만 뭐 2차 전지도 리튬 조금 엮여 있다, 뭐 관련해서 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테마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향후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자, 24년 이번 년 11월 달에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에 트럼프랑 뭐가 있죠? 바이든의 이중 구도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만든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당시 집권 때요. 그리고 이번 트럼프가 대선에서 만약에 이긴다고 할 시에도 이 중국을 향해서 굉장한 압박을 할 것으로 시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트럼프의 말을 보게 되면, 자, 내가 만약에 재집권할 시에는 중국의 60%의 관세, 지금 현재 25% 관세 때리겠다 하는데 60% 아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심하게 넣을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 다음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보통 인물주가 주목을 받고 그 다음 그 밑에 정책주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결국엔 이 정책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관련주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강이 직접적인 수혜는 안 될 수 있어도 이러한 간접적으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으니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11월 달을 또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23년도 재무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 전환을 한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 시장이 좀 침체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전방 시장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최근에 이 철강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주목과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말라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가 적자 전환에다가 전방에 대한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안 좋은 단계를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적으로 보게 돼도 1차, 2차, 3차적으로 하락 단계를 진행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이 3단계가 진행이 되면 이제 주가가 반등의 시그널이 점차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포인트가 점점점 오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도 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